문제는 X축과 Y축의 그래프를 한번 보셔야 된다. X축은 시간이고 Y축이 운동량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저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말이야. 시간인 세컨분의 운동량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에 해당하는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세컨분의 킬로그램 미터와 같고 이렇게 곱해보면 킬로그램 미터와 세컨 제곱이 될 거다. 그런데 여기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은 가속도 단위의 공식과 같고 킬로그램은 질량 단위와 같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에 해당하는 거. 자, F는 MA, 즉 F다, F. 기울기는 그럼 F네, F, 즉 R자 힘이다 라고 했어. 그래서 이렇게 유도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인 것만 기억하자. 결론적인 거 무엇? 이 그래프상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 의미한다? R자 힘을 의미한다 라는 거. 그걸 기억하자 라는 겁니다. R자 힘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기억에 2초일 때 물체의 속력이 6m/s냐? 2초일 때 운동량을 보면 30p는 mv. 자, 질량은 5kg. 그럼 v값은 얼마? 6m/s.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니은에 물체가 받는 R자임의 크기. 자, R자임의 크기는 여기 기울기라고 했어요. 자, 1초일 때. 1초일 때는 2쯤 되겠는데요. 자, 기울기가 2분의 30이기 때문에 15입니다. 그리고 3초일 때, 3초일 때도 요쯤 되겠는데요. 자, 2에서 4초면 2분의 40에 30, 10, 2분의 15네요. 5. 그죠? 5와 15는 3배 관계. 맞는 표현이죠. 디귿 볼게요. 자, 3초일 때 물체의 N은 운동 방향으로 R자 힘이 작용한다 라고 했는데 3초일 때 보면요. R자 힘 기울기 뭐예요? 기울기 플러스예요. 그리고 운동량 X축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니까 플러스예요. 그러면 운동량, 운동방향, 그리고 R자 힘 기울기 다 플러스. 방향이 어때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다 라는 거죠. 자, 7번은 좀 특이한 게 X축 시간이고요. Y축은 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에서도 의미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이 뭐더라? 충격량. I는 F 곱하기 누구? T, 시간.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다. 그러면 여기서의 면적은 뭐다? 충격량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프상에서의 면적이 뭐다? 충격량이다. 네. 10m/s의 속력으로 처음에 질량이 5kg인 물체가 있었는데 운동 방향과 어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의 크기. 자, 그러면 충격량들은 다 운동 방향을 만약 플러스로 둔다면 충격량의 값들은 다 마이너스로 두셔야 됩니다. 자, 4초일 때 물체의 속력하고 8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 크기를 물어보는데 일단 4초일 때, 자, 4초일 때 요 면적은 충격량일 텐데 이 면적이 얼마냐? 4 곱하기 10을 해서 나누기 20입니다. 20. 그런데 방향이 반대니까 충격량 마이너스 20으로 할게요. 괜찮죠? 자, 근데 맨 처음 운동량이 얼마죠? 10하고 5를 곱한 50이거든요. 그쵸? 그러면 자, 갈게요. 4초 후에 운동량이 궁금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 운동량이거든요. 그죠? 나중 운동량은요. 어떻게 구할 거냐? 나운에서 처음 운동량의 50을 뺐을 때 마이너스 20이 된 겁니다. 이게 지금 충격량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 운동량이에요. 얘는요. 처음 운동량, 나온 빼기 처음이 충격량이기 때문에 그러면 4초 후에 운동량이 50이 넘어가면 30이겠군요.
그죠? 자, P는 MV인데 질량이 M에 해당하는 애가 5kg이기 때문에 V는 6m/s구나 라는 걸 하나 뽑아낼 수가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8초일 때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보는데 8초를 지금 보니까 충격량이 전체 또 면적이에요. 전체 면적이 된다면은 40일 텐데 방향 때문에 마이너스 40일 겁니다. 그러면 이 8초일 때의 8초 후 운동량이 궁금해요. 이게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 50 했더니 충격량이 마이너스 40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8초 후의 운동량은 얼마? 10이라는 얘기군요. 50 넘어가면요. 그죠? 답은 몇 번? 1번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질량이 2kg랑 3kg인데 서로 반대 방향에서 지금 오고 있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충돌 시간부터 A가 B에 작용한 힘의 크기 F를 T에 따라 나타낸 거고요. 축이 만드는 넓이가 18Nm/s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Y축은 F고요. X축이 T이기 때문에 이거 힘 곱하기 시간이네. 얘가 얘기하는 건 충격량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충격량이 18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충격량이다. 이걸 이용해서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요. A가 나운에서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을 때 충격량이라고 한다면 나중 운동량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 운동량은 2kg랑 8m/s니까 16이에요. 그리고 충격량은 18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얼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나중 운동량이 이게 지금 보면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는 게 어떤 게 주의할 점이냐면 이 두 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거거든요. 두 개가 꽝 하고 부딪히면 얘 A는 왼쪽으로 갈 거고 B는 오른쪽으로 갈 거야. 그럼 A가 왼쪽으로 갈 거면 이 충격량이 마이너스 18이어야 돼. 그러면은 네모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근데 나중 운동량 P는 MV거든. 질량이 2고요. V가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면은 B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B도 나운에서 처운을 뺀 게 충격량이야 라고 한다면 B의 나운은 잘 모르겠지만 처운이 3이 6인데 방향이 왼쪽이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6이야. 이 충격량이 역시 오른쪽으로 가야 되니까 플러스 18 이렇게 가야 되나?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P는 MV인데 지금 M이 지금 어떻게 돼요? 질량이 3kg이니까 V가 4네. 그죠? 그럼 마이너스 1하고 4 비교하면 B가 A보다 크다라고 하는 기억은 맞는 얘기다. 그죠? 니은 A의 운동 방향은 충돌 전과 후가 어떻게 돼? 반대되죠.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가니까. 그치? 자, 디귿 볼까? 충돌하는 동안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다른 말로 세 글자로 충격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용 반작용으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9번도요. 9번은 이제 전형적인 무슨 문제냐? 운동량 보존 법칙일 건데, 운동량 보존 법칙. 처음 운동량의 합과 나중 운동량의 합이 같다. 지금 보면요. A가 B에 가서 부딪힌 경우, 그리고 A가 C에 가서 부딪힌 경우에 대한 상황이 나와 있고요. A의 속도가요, B와 충돌 후 바뀐 거, 그리고 C와 충돌 후 바뀐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처음에는요, 정지에 있는, 보면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B와 C를 향해, 그러니까 처음 B와 C는요, 속력이 0이에요. 근데 부딪히고 난 다음에 속력이 생겼겠죠. VB. 부딪히고 난 다음에 VC라고 하는 속력이 생겼겠죠. 그쵸?
운동량 보존을 간다면요. A와 B의 관계에서 운동량 보존을 가볼게요. 충돌 전에는요. A만 운동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3이 6이고요. B는 운동량 안 갖고 있으니까 0이잖아요. 그러면은 충돌 후에는요. 지금 A의 속도가 마이너스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질량 2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그리고 B는 VB만큼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4 VB입니다. 그죠? 그럼 VB가 얼마이미? 2m/s의 속력을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넘겨서 8이고요. 4로 나누면요. 그러면 이번에는 A와 C의 관계를 볼 건데 원리는 같은데 충돌 전에 2, 3, 6 그리고 C는 운동량이 없었어요. 근데 충돌 후 보니까 C가요. 속력이 1로 A의 속도가 1로 변했어요. 그럼 질량이 2인 애가 속도 1, 그죠? 그리고 C는 질량이 1짜리인데 속도 VC 이렇게 되는 거죠. VC가 지금 넘어가서 4m/s 해서 A와 B의 속력이 개별적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고 전통적인 운동량 무슨 법칙? 보존 법칙입니다. 마찰이 없는 이라는 전제요건이 있을 때